보이저 2호가 태양계를 벗어났다고 말할 때 많은 사람은 그 순간을 태양의 영향이 완전히 끝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조금 다릅니다. 보이저 2호는 2018년 11월 태양에서 불어나오는 입자와 자기장의 거품인 헬리오스피어 바깥으로 넘어갔습니다. 나사는 이 지점을 성간 공간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태양계를 완전히 떠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직도 훨씬 더 바깥에는 오르트 구름처럼 태양의 중력이 미치는 거대한 영역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첫 번째 모순이 생깁니다. 분명히 태양계를 벗어났다고 하는데 동시에 아직 태양의 영향권을 완전히 끝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더 이상 행성 사이를 날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진짜 별과 별 사이에 완전한 빈 공간에 도착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우주를 선 하나로 나뉘는 장소처럼 상상합니다. 안과 밖이 있고 넘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우주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경계는 벽이 아니라 층에 가깝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그런 모호한 경계 너머에서도 보이저 2호가 여전히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장비는 많지 않습니다. 2024년 9월에는 플라스마 과학 장비가, 2025년 3월에는 저에너지 하전 입자 장비가 전력 절약을 위해 꺼졌습니다. 그래도 자기장과 플라스마파, 우주선 입자를 보는 장비는 아직 작동 중입니다. 1977년에 출발한 기계가 거의 반세기 뒤에도 우주 바깥의 상태를 숫자로 보내고 있는 겁니다. 공포의 신호가 아니라 아주 약하지만 끝까지 질서를 잃지 않은 과학 데이터입니다. 처음 이 경계를 설명하려던 사람들은 아주 단순한 그림을 떠올렸습니다. 태양이 바깥으로 바람을 불어내고 그 바람이 우주 공간을 밀어내다가 어느 지점에서 힘이 닿으면 거기서 안과 밖이 갈린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얼핏 보면 그럴듯합니다. 태양풍이 강하면 경계는 멀어지고 약하면 가까워질 겁니다. 그래서 한때는 태양계의 바깥 경계를 거의 구형에 가까운 껍질처럼 상상하기도 했습니다. 중심에는 태양이 있고 그 바깥에 둥근 막이 하나 있다는 식입니다. 하지만 이 가설에는 금방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우주 공간은 텅 빈 진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태양 바깥에는 이미 성간 물질이 있고 자기장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태양풍은 빈 공간으로 뻗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밀고 들어오는 흐름과 계속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바람 한 종류만 생각해서는 경계를 설명할 수 없었던 겁니다. 강한 분수 하나가 호수물을 가르며 퍼져나갈 때를 떠올리면 조금 쉽습니다. 분수물만 보는 순간에는 원이 고르게 퍼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주변 물살과 바람, 장애물 때문에 모양이 비틀어집니다. 헬리오스피어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곧 다른 질문을 하게 됩니다. 보이저 2호가 넘은 것은 정확히 무엇이었을까? 단순히 태양에서 멀어진 거리일까? 아니면 입자의 밀도와 자기장의 성질이 바뀌는 물리적 경계일까? 이 차이는 작지 않습니다. 거리만 기준으로 삼으면 경계는 자로 재듯 정해질 것 같지만 실제 관측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같은 거리라도 태양 활동에 따라 환경이 달라졌고 어떤 신호는 먼저 바뀌고 어떤 신호는 뒤늦게 바뀌었습니다. 즉 바깥 경계는 하나의 선이라기보다 여러 물리량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바뀌는 두꺼운 전이대에 더 가까웠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경계가 분명할수록 이해는 쉬워지지만 우주는 늘 그 기대를 비껴갑니다. 진짜 어려운 대목은 여기입니다. 보이저 2호는 태양에서 멀어질수록 태양의 영향이 조금씩 약해질 것 같았는데 실제 관측은 그렇게 매끈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값은 갑자기 꺾였고 어떤 값은 예상보다 천천히 바뀌었습니다. 마치 국경선을 넘었는데 언어는 이미 바뀌었고 전기 규격은 한참 뒤에야 바뀌는 것과 비슷합니다. 지도에는 선 하나가 그어져 있어도 현실에서는 여러 변화가 서로 다른 시점에 나타나는 겁니다. 숫자로 보면 이 감각이 더 선명해집니다. 보이저 2호가 헬리오스피어 경계를 넘어섰을 때 거리는 대략 119 천문 단위였습니다. 1천문 단위는 지구와 태양 사이 거리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119 천문 단위는 약 178억 킬로미터입니다. 이 숫자는 너무 커서 감이 잘 안 옵니다. 빛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정도 돌 수 있을 만큼 빠르지만 그 빛조차 보이저 2호까지 가는데 16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우리가 지구에서 보낸 명령은 바로 닿지 않습니다. 대답도 바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질문 하나와 답 하나에 하루가 훌쩍 지나갑니다. 여기서 역설이 생깁니다. 그렇게 멀리 갔는데도 보이저 2호는 완전히 자유로운 공간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아직 태양의 과거와 계속 연결돼 있습니다. 태양이 만든 거대한 거품의 끝자락을 지나고 있을 뿐입니다. 더 멀리 갈수록 모든 것이 단순해질 것 같지만 오히려 경계는 더 복잡해집니다. 우주는 선명한 선보다 겹쳐진 층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이 이 작은 탐사선을 통해 드러난 셈입니다. 이쯤에서 가장 흔한 오해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보이저 2호가 태양계를 벗어났다는 말을 곧바로 태양의 중력에서도 벗어났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중력은 스위치처럼 갑자기 꺼지지 않습니다. 거리가 멀어질수록 약해질 뿐입니다. 지구도 태양에 붙잡혀 있고 해왕성도 그렇고 그보다 훨씬 바깥의 얼음 천체들도 여전히 태양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 보이저 2호가 어떤 경계를 넘었다고 해서 태양과 완전히 무관한 공간에 들어갔다고 말하면 설명이 너무 거칠어집니다. 또 다른 오해는 이 경계가 눈에 보이는 벽처럼 분명하다는 생각입니다. 영화에서는 우주선이 어떤 막을 통과하면서 화면과 소리가 한 번에 바뀝니다. 하지만 실제 관측은 그렇게 극적이지 않습니다. 보이저 2호가 넘은 것은 행성 궤도의 끝선이 아니라 태양풍이 바깥 성간 물질과 맞부딪히며 만들어낸 물리적 경계였습니다. 그러니 이 사건을 두고 태양계의 문을 열고 나갔다고 표현하면 듣기에는 쉬워도 실제 모습과는 어긋납니다. 문이라기보다 밀도와 자기장, 입자 환경이 서서히 바뀌는 넓은 경계층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제목에 자주 붙는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 신호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도 대부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보이저 2호가 지구로 보내는 신호는 공포 영화의 마지막 메시지가 아닙니다. 신호의 정체는 거의 늘 전파에 실린 측정값입니다. 자기장이 얼마나 흔들리는지, 주변 플라스마가 어떤 상태인지, 우주선 입자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같은 숫자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입니다. 이상한 비명이 아니라 너무 멀어서 약해졌을 뿐인 규칙적인 보고입니다. 오히려 진짜 놀라운 점은 다른 데 있습니다. 그렇게 약한 신호를 지구가 아직도 알아듣는다는 사실입니다. 거대한 안테나가 잡아낸 미세한 전파의 흔들림을 해독해 인간은 태양 바깥 환경의 변화를 읽어냅니다. 우리는 종종 우주를 드라마로 이해하려고 하지만 과학은 대개 더 조용한 방식으로 진실에 접근합니다. 큰 반전 대신 작은 차이, 극적인 장면 대신 꾸준한 측정. 보이저 2호 이야기를 자꾸 오해하게 되는 이유도 바로 거기 있습니다. 실제 우주는 과장보다 훨씬 정교합니다. 이 이야기의 방향을 바꾼 것은 거대한 우주선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끝까지 측정하려는 태도였습니다. 보이저 계획이 처음 주목받은 이유는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같은 행성 탐사였습니다. 실제로 보이저 2호는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이 네 행성을 모두 지나간 탐사선이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 임무는 이미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가장 화려한 장면은 다 지나갔고 남은 것은 끝없이 멀어지는 작은 기계 한 대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발상이 바뀝니다. 행성을 다 봤다면 이제는 행성과 행성 사이가 아니라 태양이 만든 거대한 거품의 끝을 보자는 생각이 나온 겁니다. 눈앞의 대상을 찍는 탐사에서 환경 자체를 읽는 관측으로 중심이 옮겨간 셈입니다. 이 전환은 겉으로는 덜 화려하지만 과학적으로는 훨씬 집요합니다. 무엇이 보이느냐보다 무엇이 주변을 채우고 있느냐를 묻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인물은 특정 한 사람이라기보다 오래 버티는 장비를 설계하고 끝까지 데이터를 해석한 연구자들입니다. 보이저 2호는 최신 탐사선이 아닙니다. 메모리도 작고 전력도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주를 날고 있는 스마트한 관측 장비와 비교하면 놀라울 만큼 단순한 기계입니다. 그런데 그 단순함이 오히려 강점이 됐습니다. 필요한 측정을 오래, 같은 방식으로 끈질기게 이어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학에서 이런 연속성은 아주 강력합니다. 기준이 흔들리지 않으면 작은 변화도 진짜 변화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저 2호의 진짜 전환점은 새로운 엔진이나 극적인 구조 변경이 아니라 임무의 질문이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어디까지 갔는가가 아니라 거기서 무엇이 달라지는가, 얼마나 멀리 있는가가 아니라 그 거리에서 우주는 어떤 성질을 보이는가, 이 질문 하나가 탐사선의 의미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가장 먼 곳으로 간 기계라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오래 같은 질문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중요해진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거창한 폭발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숫자가 바뀌는 방식으로 왔습니다. 보이저 2호가 헬리오스피어의 경계에 가까워지자 태양이 밀어내던 입자들의 신호가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반대로 바깥 성간 공간에서 들어오는 고에너지 입자들은 더 많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안에서 주도권을 쥐던 흐름이 약해지고 바깥의 흔적이 강해진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경계가 가까워졌다는 뜻이었지만 과학자들은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입자 수가 흔들리는 것은 일시적인 변화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결정타는 플라스마의 밀도와 자기장 측정이었습니다. 경계를 넘는 순간 주변 공간의 성질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태양풍이 지배하던 영역보다 훨씬 더 조밀한 플라스마가 감지됐고 자기장의 방향과 세기도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쉽게 말해 같은 우주 공간을 날고 있어도 그 안을 채운 재료가 달라진 겁니다. 공기가 거의 없는 고산지대에서
갑자기 더 차갑고 빽빽한 공기층으로 들어가는 것과는 반대의 느낌에 가깝습니다.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계기는 분명히 다른 환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 변화가 중요한 이유는 경계가 단순한 거리 개념이 아니라는 점을 실제 데이터가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보이저 2호는 태양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 입자와 자기장의 규칙이 바뀌는 순간을 직접 지나갔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숫자는 배경 설명이 아니라 증거가 됩니다. 태양풍 입자의 감소, 성간 우주선의 증가, 플라스마 밀도의 상승, 서로 다른 장비가 각자 다른 방식으로 같은 결론을 가리킨 겁니다. 과학에서 이런 일치는 아주 강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 때문에 보이저 2호가 보내온 신호는 마지막 절규처럼 소비될 수 없는 자료가 됩니다. 그 신호는 낭만적인 인사가 아니라 태양이 만든 거품의 끝이 실제로 어떤 성질을 갖는지 보여준 첫 현장 보고였습니다. 인간은 그전까지 이 경계를 이론과 간접 관측으로만 짐작했습니다. 하지만 보이저 2호는 그 추정을 통과해버렸습니다. 우주의 경계 하나가 상상에서 관측으로 넘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대과학이 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답은 무엇일까요? 보이저 2호는 태양계를 완전히 끝낸 것이 아니라 태양이 우주 공간 속에 만들어 놓은 거대한 영향권 가운데 한 층을 넘어섰다고 보는 편이 가장 정확합니다. 다시 말해 이 탐사선은 행성의 세계를 지난 뒤 태양풍이 지배하던 영역을 벗어나 성간 공간의 성질이 더 강하게 드러나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큰 전환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떠올리는 단순한 바깥과는 다릅니다. 태양의 중력, 더 먼 천체들의 분포, 오르트 구름의 범위 같은 문제까지 생각하면 태양계라는 말 자체가 무엇을 뜻하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과학자들이 비교적 자신 있게 말하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첫째, 헬리오스피어는 완벽한 구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태양풍의 세기, 태양 활동 주기, 바깥 성간 매질의 흐름, 자기장 조건에 따라 모양이 찌그러지고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경계는 생각보다 단순한 한 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입자 환경이 먼저 바뀌고 플라스마 밀도가 뒤따라 바뀌고 자기장 성질도 또 다른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셋째, 태양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멀리까지 주변 우주의 흔적을 남긴다는 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태양은 거대한 거품을 만들어 별들 사이 공간과 계속 밀고 당기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보이저 2호가 왜 아직도 중요한지를 설명해 줍니다. 이 탐사선은 새 사진을 보내지 않습니다. 극적인 영상도 없습니다. 대신 아주 느리고 아주 약한 데이터가 들어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데이터 덕분에 과학은 경계의 위치만이 아니라 경계의 성질을 조금씩 더 정확하게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주를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은 언제나 화려한 장면이 아닙니다. 오래 같은 방식으로 쌓인 측정값이 오히려 더 큰 그림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최선의 답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보이저 2호는 태양 바깥 우주에 닿은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그것은 우리가 막연히 상상하던 끝의 장면이 아니라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경계의 한가운데를 통과한 결과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는 생각보다 훨씬 넓고 조용하며 복잡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가장 큰 미스터리는 경계의 정확한 모양입니다. 헬리오스피어는 태양이 만든 거대한 거품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 모양이 얼마나 길게 늘어져 있는지, 어느 방향에서 더 눌려 있는지, 시간이 지나며 얼마나 출렁이는지는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태양은 11년 주기로 활동이 강해졌다 약해졌다를 반복합니다. 그 변화가 수십억 킬로미터 바깥 경계에 어떤 파동처럼 전달되는지도 계속 연구 대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경계는 고정된 벽이 아니라 살아있는 표면에 더 가깝습니다. 또 하나의 미스터리는 바깥 성간 공간 자체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간 공간을 텅 빈 어둠으로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아주 희박한 가스와 먼지, 자기장, 고에너지 입자들이 존재합니다. 문제는 그것들이 얼마나 균일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보이저 2호가 지나가는 지역의 성질이 다른 방향에서도 똑같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한 대의 탐사선은 한 줄 위를 지나갈 뿐입니다. 우주의 지형을 이해하려면 더 많은 방향, 더 긴 시간, 더 정밀한 계측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데이터는 매우 귀하지만 동시에 아직 한정된 단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래 전망은 분명합니다. 보이저 2호는 언젠가 더 많은 장비를 하나씩 멈출 것이고 결국 침묵할 겁니다. 전력은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곧 탐사의 끝은 아닙니다. 이미 모인 수십 년의 자료는 앞으로도 계속 다시 해석될 겁니다. 새로운 이론이 나오면 옛 데이터가 전혀 다른 의미로 읽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의 성간 탐사 개념들은 더 빠른 속도, 더 강한 통신, 더 정교한 센서를 목표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미 한번 경계에 손을 댔고 이제는 그 바깥을 지도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결국 보이저 2호가 남긴 가장 큰 의미는 마지막 신호의 분위기가 아닙니다. 끝까지 약한 전파를 보내며 우주의 경계가 영화처럼 선명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려준 점입니다. 우주는 벽으로 나뉘지 않고 층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해도 늘 그렇게 전진합니다. 한 번에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아주 멀리서 도착한 작은 차이를 오래 읽어내면서 말입니다.